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거의 매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경제 상황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몇 달 동안 줄곧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버텨라, 기다려라. 자, 그리고 지난 특강에서도 향후 시나리오, 시장에 대한 생각,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월가에서 나온 이야기 한번 전해드릴 건데요. 자, 지금 타이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골디락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월가에서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CPI가 낮게 나오고 소비가 견조하고 소비 심리도 긍정적인 걸로 나타나면서 월가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 거기다가 골디락스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근거들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겠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제유가 차트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물가가 낮아지는 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 물가는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하반기 들어서 기저효과 때문에 하락폭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더 이상 강한 긴축을 하지 못한다. 데이터에 의존해서 금리를 조절하겠다던 연준 강한 긴축을 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7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7월이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한 차례 더 있다는 점에서 금리가 이미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로 기업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품 가격을 올릴 계획이 있는 기업은 얼마 되지 않더라. 상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리는 데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일자리는 충분하고 실질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자, 여기서 실질 소득이 높아진다는 말은 자, 임금 상승이 되고 있는데 자, 임금 상승률이 자, CPI보다 더 높게 나오는 자, 그런 역전의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CPI가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실질 임금이 높아지게 되었다. 자, 실질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돈을 쓰는데 좀 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잉여 자금이 생긴다는 겁니다. 잉여 자금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또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활발해질 것이고 침체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특히 미국 같은 소비 중심의 국가들은 이런 소비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 것들은 경제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골디락스가 온다는 주장,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체적으로 골디락스가 온다는 이야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제유가 차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국제유가 차트 여기 한번 보시면 2022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CPI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스권 형태로 안정화되고 있다. 자, 유가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사실 물가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유가가 폭락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높이 치솟는 것도 별로 안 좋고 60에서 한 $100 사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면은 굉장히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주봉 200선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 주봉 200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유가가 주봉 200선에서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일 때 경제가 호황이었고 시장도 긍정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경제가 폭망하기보다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가 변화율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보는 자료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유가가 전년 대비 변화율로
요인별로 마이너스 40%로 갔을 때, 마이너스 40%로 찍고 나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올 때 경기가 호황기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6, 17년도에 그랬고 2020년도에도 팬데믹 호황을 맞이했고 지금도 마이너스 40%를 찍고 올라오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기 호황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해 보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에 불안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 경기가 안정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면서 긴축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불안한 요인이 있었고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적 요인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